to the LPGA Golfwear, the only place in Korea where you can find the officially licensed LPGA apparel. When I look at the LPGA Golfwear, it's a perfect blend of classic and modern looks. LPGA Golfwear in Korea showcases the most American premium style. I love the LPGA Golfwear myself, and I promise you will not be disappointed. 안녕하십니까. 한세S24홀딩스 대표이사 김석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IR을 진행한 지 어느덧 3년이 되었는데요.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많은 분들과 IR을 진행하게 될 수 있게 된 점 감사드리며 한세S24홀딩스 IR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연역, 사업 구조 및 각 사업별 현황, 그룹사 실적, 그리고 자본 활용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세S24홀딩스는 1982년 설립된 한세실업을 모태로 2009년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위해 분할 설립되어 지금까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세S24홀딩스의 사업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요. 총 3개의 사업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 ODM 부문은 모기업인 한세실업과 원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칼라인터치로 구성되어 있고, 브랜드 리테일 부문은 한세MK가 캐주얼 및 스포츠 의류 브랜드 사업, 그리고 국내 유아동복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콘텐츠 출판 부문은 도서와 문화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예스24,
그리고 교육 컨텐츠 전문 기업인 동아출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 올해 예상 실적 및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ODM 부문의 한세실업입니다. 해당 부문은 올해 예상 매출 2.1조 원으로 전년 대비 26% 성장이 예상되며 영업이익은 1,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 성장이 예상됩니다. 바이어 딥밴 네로우 전략과 함께 한세실업은 글로벌 톱티어로서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단가 브랜드 수주 증가로 제품 믹스가 개선되고 생산 공정 분석 시스템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생산성 증대와 수율 개선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미 해외 생산기지 투자를 통해 한세실업은 보다 적극적인 미주 바이어 확대를 꾀하는 동시에 친환경 기술 투자, 사회공헌 캠페인, 사내 문화 및 거버넌스 개선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ODM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브랜드 리테일 부문의 한세 MK입니다. 해당 부문은 올해 예상 매출 3,7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 성장이 예상되며 영업이익은 35억으로 흑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 영향으로 인한 중국 매출 감소에도 MBA와 MBA 키즈 라인 판매 호조세로 전년 대비 매출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2023년에는 트렌드를 반영한 콜라보 제품 출시로 브랜딩 강화, 친환경 소재 사용 확대로 고객에게 가치 있는 소비 제공, 브랜드별 신규 라인 개발 등으로 이익률 개선에 집중하여 영업이익 152억 원 달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콘텐츠 출판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 콘텐츠 출판 부문은 올해 예상 매출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5% 성장이 예상되며 영업이익은 3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 성장이 예상됩니다. 예스24는 온라인 서점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의 지위를 견고히 하는 가운데 이북과 오디오북, 구독 서비스 북클럽 등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에서도 성장하고 있으며 로맨스, 판타지 소설 분야 국내 1위 업체인 북팔인수로 여성향 웹소설 포트폴리오를 보강하는 등 문화 콘텐츠 서비스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 콘텐츠 전문기업 동아출판은 검인정 교과서 과목 확장 및 교수 지원 서비스 강화로 2025년 교과서 시장 점유율 15%를 목표로 매출 성장에 노력하는 한편 참고서 리딩 브랜드를 육성하고 360도 VR 영상 제작, 디지털 교구 학습 시스템 구축 및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고도화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세S24홀딩스의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주요 사업 부문 성과에 힘입어 올해 예상 매출 3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 성장이 예상되며 영업이익은 1,7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 성장이 예상됩니다. 작년 IR 발표 시 2022년 예상 매출을 3조 200억 원으로 말씀드렸는데 해당 목표를 초과 달성함은 물론 최초로 매출 3조를 돌파하게 되었으며 영업이익 예상치도 전년 목표치인 1,769억을 달성하며 영업이익률 개선 또한 지속해서 시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3조 4천억 원의 매출과 2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목표로 각 사업 부문과 함께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 활용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세S24홀딩스는 2009년 지주회사 전환 후 꾸준한 성장을 바탕으로 정기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점진적으로 주주환원 확대를 추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ESG 활동으로 고객 및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을 도모하고 투자 및 M&A 추진을 통해 신성장 동력 확보에도 힘쓰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 사업 강화는 물론 신규 사업 진출 기회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이슈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변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2022년이지만 한세S24홀딩스는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여 꾸준한 성장과 이익 개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 정진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상으로 한세S24홀딩스 IR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세실업 대표이사 김익환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한세실업 기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보시는 순서와 같습니다. 먼저 숫자로 보는 한세실업입니다. 한세실업은 1982년 창립되어 전 세계 6개 국가의 생산 법인을 두고 30개 이상의 세계 패션을 선도하는 바이어들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한세가 1년에 생산하는 의류는 약 4억 장 이상이고 한국 본사와 해외 생산 법인을 합쳐 총 5만 명 이상의 직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세가 창립 40주년을 맞는 기념적인 해입니다. 이어서 한세가 지난 40년간 걸어온 길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한세는 1982년 설립 이후 사이판 법인을 시작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아시아 지역에 진출했습니다. 또한 니카라과 법인을 시작으로 과테말라, 하이티 등 중앙아메리카에도 진출했습니다. 이후 베트남의 CNT 비나와 CNT 지텍을 설립하여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습니다. 올해 2022년은 한세의 차별화된 ESG 경영과 글로벌 경영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진행 중인 사업 성과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세는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 디지털 기반 공급망 구축, 중미 수직 계열화 완성 및 사업 카테고리 확장이라는 4가지 선순환 사업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로 한세 리커버 프로젝트를 통해 본격적인 순환 재생 의류 양산을 준비 중이고 전 사업장의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친환경 제조 설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주 지역 물류 투자와 디지털 분야 투자를 통해 차별화된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기존 고객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새로운 잠재 고객 확보에 주력할 것입니다. 중미 수직 계열화는 미주 시장 접근성 강화와 카프타 무역 혜택 등으로 한세의 기존 동남아 사업장과 지속적인 시너지 창출이 기대됩니다. 이상 3가지 전략적 포석은 기존 니트 위주 사업에서 액티브웨어 등 사업 카테고리 확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액티브웨어 매출은 내년 25% 이상 성장이 기대됩니다. 이어 최근의 마켓 트렌드를 짚어보겠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년 2021년은 코로나19 팬데믹의 기저효과로 베트남 락다운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실적을 시현했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을 기대하고 시작한 2022년은 급격한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및 재고 급증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2023년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중국의 신장면 사용 금지 법안 등으로 본격적인 블록 경제 출현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2021년까지 한세는 기존 사업을 강화하고 포트폴리오 확장 기반을 다지며 한세 1.0을 완료한 후 이어서 중미 수직 계열화 투자, 디지털 경영, 순환 재생 의류 양산, ESG 생태계 구축을 통해 2025년까지 차별화된 사업 모델과 사업 확장성을 갖춘 한세 2.0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팬데믹은 글로벌 리테일 산업과 의류 제조 사업 환경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많은 기업들이 파산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한세는 기존 사업을 강화하며 성장했고 카테고리 확장을 통해 한세 1.0을 완성했습니다. 한세 2.0의 중요 포인트가 되는 중미 생산 기지는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좋고 관세 혜택이 있으며 의류 제조 인프라 투자에 각국 정부가 적극적입니다. 기존 사업 외에 액티브웨어 확장성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과테말라 미차토야 지역 등에
친환경 방적, 편직, 염색 생산 설비를 갖추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2026년까지 약 3억 불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과 물류 사업 접목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섬유 업사이클 기술력을 보유한 스페인 리커버텍스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한세 베트남 사업장에 대규모 재생 원사 원단 제조 설비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한세는 의류 제조 ESG 경영에 부합하는 다양한 기술 기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차별화된 사업 모델과 생태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세는 2024년까지 양대륙 수직 계열화 고도화 업계 ESG 리더가 되어 한세 2.0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2025년까지 총 생산량의 20% 이상 업사이클된 원부자재를 사용하는 등 차별화된 ESG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제 ESG는 이미 모든 산업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었으며 사업 진입 장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주요 의류 브랜드는 과도한 유해 물질 생산 설비를 운영하거나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업체와는 거래를 하지 않는 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신장면 사용 금지 법안에 대한 선제적 대비로 연화 DNA 검사 기술을 가진 뉴질랜드 기업과 업계 최초로 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세는 이미 친환경 사업 수익의 10%를 환경단체와 친환경 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10% for Good이라는 친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30 리덕션 타겟을 통해 2030년까지 화석 연료 사용 50%, 탄소 배출 25%, 물 사용 20% 및 전력 사용 5% 감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임직원 다양성 포용과 성별 균형 측면에서도 국내 최고 수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주주와 이사회 중심 지배 구조 강화와 투명 경영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과 2023년 한세 실업 매출 및 손익 예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올해 연결 매출은 전년 1조 6,700억 원 대비 26% 성장한 2조 1,000억 원을 달성할 예정이며 2023년은 성장세를 유지한 2조 1,7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이익은 연결 기준 1,500억 원으로 7%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꾸준한 투자와 생산성 향상 및 적극적인 영업력을 발휘하여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기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세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IR 시작 전 여러 투자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공통적인 질문 3개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미국 대형 의류 바이어들의 실적이 부진하고 사업 전망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로 인한 한세실업의 시장 민감도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와 내년 오도 전망이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올해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확대와 금리 인상 등으로 의류 소비 시장이 주춤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소비 시장 둔화는 바이어들의 의류 소싱 계획에 반영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러한 시장 상황을 피해가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패션 산업의 특성상 매년 새로운 유행의 의류 수요가 있고 저희가 진입할 신규 상품 카테고리와 잠재적 바이어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아시아는 물론 위주 바이어들이 가장 선호하는
중미 생산지에 대한 수직 계열화를 통해 가격과 품질, 납기에서의 차별화 전략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바이어들은 탄탄한 재무 안정성과 오랜 사업 역량을 보유한 벤더를 선호하는데, 이는 한세가 기존 바이어 내 점유율 확대와 신규 바이어를 개발하는 데 우호적인 상황으로 시장이 어려움에도 양질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거시경제가 좋지 않은 영향이 크긴 하나 회사 실적이 회사의 가치로 잘 반영되지 못하는 요즘 같은 때에 적절한 주주 환원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떠한 것을 준비 중인지 물어봐 주셨습니다. 한세는 주요 주주 환원 정책으로 우리 업계 최고의 현금 배당 성향을 보여드리고 있고, 오랜 기간 안정적인 현금 배당 정책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가치 증대를 위해 적절한 투자를 지속함과 동시에 주주 이익으로도 더욱 환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 여러 이해관계자 분들과 소통하여 회사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경영의 화두인 ESG 경영에 대해 한세도 여러 경쟁사 대비 어떤 차별화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류 제조에 있어 순환 재생과 유해 물질 배출 저감 기술 및 친환경 소재 개발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앞서 2023년 키 스트래티지와 ESG 하이라이트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세는 이미 친환경 생산 영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 향후 한세 2.0을 통해 완성될 ESG 생태계는 기존 업체들과 차별화된 사업 모델이 되어 오더 수주나 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급격히 부각된 사업 환경의 불확실성은 내년에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세는 불확실한 사업 환경하에서도 한세 2.0 달성을 위한 투자, R&D 및 내부 체질 개선을 진행하여 위기 뒤에 찾아올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투자자, 주주 여러분과 가정에 늘 건강과 화목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준비한 한세 실업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세 MK 대표이사 임동환입니다. 2022년 한세 MK IR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에 따라 회사 및 브랜드에 대한 소개와 22년 주요 활동 사항을 설명드리고 브랜드별 글로벌 활동 내용, 그리고 연결 예상 실적, 향후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에 설립된 한세 MK는 한국과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에서 활발히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패션 전문 기업으로 성인과 영유아, 아동까지 11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타일리시 퍼포먼스 골프웨어 PGA 투어와 LPGA 골프웨어, 프리미엄 빈티지 캐주얼 브랜드 버커루, 어센틱 스트리트 캐주얼 브랜드 NBA와 NBA 키즈, 프렌들리 클래식 감성 브랜드 컬리수, 유닉 스칸디 스타일로 한중일 그리고 미국까지 4개국에 선보이는 머이멀른, 나이키 키즈와 조던까지 다양한 스포츠 브랜드를 가진 국내 유일 키즈 스포츠 멀티스토어 플레이키즈 프로, 정통 아메리칸 오리지널 데님 브랜드 리바이스 키즈입니다. 한세 MK의 22년 주요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함의 약속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윤리적 다운 충전재인 RDS 다운과 에코퍼 등을 사용하고 페트병 리사이클 소재 등 친환경적인 소재 사용을 확대하여 상품과 굿즈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더욱 고객에게 가치 있는 패션을 선보일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플로깅 캠페인과 그린위크 캠페인 등 고객과 함께 참여하는 친환경 캠페인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브랜드 체험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제품을 직접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나이키 키즈 메가 스토어를 오픈하였으며 버커루와 톤업 콜라보 상품으로 성수동 팝업 스토어 운영 중입니다. 또한 농구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NBA 키즈 챌린지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티칭 프로들로 구성된 팀 PGA 투어와 LPGA, 골프웨어 운영을 통해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공간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마케팅 활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와 스타 마케팅을 통한 컨텐츠 강화에서부터 오프라인 게릴라 포스터 홍보 같은 MZ세대에 맞는 톡톡 튀는 다양한 마케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랭킹 1위 고진영 선수 등 다수의 골프 선수 후원을 통해 프로가 입는 골프웨어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LPGA 협회장의 영상 홍보를 통해 공식 인증된 골프웨어로 더욱 공신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넘어 중국, 일본, 미국에까지 한세 MK의 패션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운영 중인 NBA, NBA 키즈, 모이몰르는 대리상 영업 확대를 통해 매장수 증대로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손익 개선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스타 마케팅 활용뿐만 아니라 한국과 연계 마케팅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온라인 전용 상품 등의 개발을 통해 온라인 매출도 높여가겠습니다. 일본 모이몰르는 온라인 마케팅 강화를 통해 자사몰 매출 활성화 및 브랜드 인지도를 꾸준히 확대하여 매장을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브랜드 연매출 100억 달성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 런칭한 미국 아마존 모이몰르는 아마존 최대 쇼핑 시즌 집중 홍보를 통한 인지도 확대를 힘쓰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미국 소비자 니즈에 맞는 소재 및 복종으로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결 예상 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와 해외 법인 실적을 포함한 연결 예상 실적으로 매출액은 2022년에 2,937억 원, 2023년은 3,835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2022년에는 손익이 다소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2023년에는 매출 대비 약 4%에 해당되는 152억 원의 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적을 내기 위한 한세 MK만의 계획을 브랜드와 ESG, 볼륨 성장으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브랜딩을 강화하겠습니다. 트렌디한 비주얼 컨텐츠 제작 및 SNS를 통한 소비자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컬리수는 그림 공모전을 실시하여 굿즈 또는 상품을 연계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진행하지 못했던 NBA 버저비터 페스티벌과 같은 대형 페스티벌과 다양한 고객 접점 마케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매년 다채로운 콜라보로 고객들의 반응을 이끌었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트렌디한 상품이나 작가와의 콜라보를 통해 브랜딩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ESG 경영에 앞장서겠습니다. 친환경 소재 사용과 상품 개발은 물론이고 FSC 인증 박스 및 리유저블 쇼핑백 등 고객에게도 가치 있는 소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부 환경위원회를 구성하여
친환경에 대한 목표를 세워 실천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국내외 기부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며 건강한 노사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과 워케이션 도입을 통해 직원 만족도도 높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자투표제 시행 및 오늘과 같은 IR을 통해 주주와의 의사소통도 이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성장에 힘을 쓰겠습니다. 브랜드 특성에 맞는 신규 라인을 개발하고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모이몰로는 토들러 상품을, 컬리수는 베이비 라인을 확장하고 NBA 키즈는 의류 액세서리뿐만 아니라 신발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골프는 올해 런칭으로 고객 만족도가 높은 프리미엄 라인인 더 플레이어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객 체험 공간으로서 매장이 변모함에 따라 메가스토어 오픈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 9월 첫 매장을 오픈한 나이키 키즈 메가스토어를 추가적으로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NBA와 NBA 키즈 복합 대형 매장도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중국, 일본, 미국 아마존까지 거점별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매장 확대를 통해 해외 사업 확장에 힘쓰겠습니다. 한세 MK는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다채로운 시도를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여 글로벌 고객에게 새로운 패션 문화를 선보이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IR 시작 전 여러 투자자분들께서 미리 주신 질문 중에 제일 많은 질문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세드림과의 합병 이후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세드림은 유아동복을 중심으로 견실한 흑자 실적을 올려온 기업으로 특히 모이몰른, 플레이키즈 프로 등 MZ세대 부모들에게 호응이 높은 브랜드를 중심으로 매년 매출 2천억 원대 실적을 꾸준히 기록해왔습니다. 이에 한세 MK와 한세드림은 이번 합병을 통해 사업부와 시스템 통합은 물론 생산 및 유통 차원에서의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리소스 및 다양한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통합 정비함으로써 향후 사업 확장 시 활용 가능한 여유 자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합병을 통한 조직 개편을 통해 경쟁력 있는 브랜드 포트폴리오 재정립, 업계 내 기업 위상 증대뿐만 아니라 생산 라인에서의 구매력 증가 및 유통 차원 내 규모 강화를 통한 교섭력 증가 등으로 실제적인 원가 절감 및 경영 성과 향상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주회사와 함께 신사업에 대한 검토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존 브랜드와 시너지를 내거나 추가적으로 회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아출판 대표이사 이옥상입니다. 동아출판 IR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회사 소개, 주요 시장 현황, 추진 전략 및 비전, 그리고 매출 및 손익계획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출판은 1945년에 설립되었으며 올해로 77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동아출판하면 동아정과 하이탑 과학을 쉽게 떠올리실 것입니다. 당사는 2014년 말 한세 예스입사 홀딩스로 편입되었습니다. 주 사업 영역으로는 교과서와
참고서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 콘텐츠 사업과 인쇄 사업이 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교과서와 참고서 등 교육 콘텐츠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서 사업입니다. 교과서 시장은 2023년 기준으로 약 6천억 규모입니다. 국정교과서가 거민정 교과서로 바뀌고 디지털 교과서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서 발행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서 사업입니다. 금년의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1년 사교육비 규모는 23조 4천억 원이었으며 인당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22%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사교육비 증가와 더불어 초중고 참고서 시장은 교육과정 개정, 수능 대입 정책, 자사고 정책 등 교육 정책에 따라 변화 가능성이 높은 시장입니다. 현재 참고서 시장은 6천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2025년에는 새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므로 참고서 시장 내 경쟁 구도를 획기적으로 바꿔 나갈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사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꾸준히 개발하고 이를 수준별 학습 등 부가적인 서비스와 연계하여 교육과정 전환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교과서 매출은 2022년 430억, 2023년 48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2 새 교육과정을 대비하여 교과서 개발 과목과 종수를 확대하고 교수학습 지원 플랫폼을 전략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시장 점유율 15%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동아출판은 지난 수년간 참고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신제품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습니다. 초등의 대표 브랜드인 큐브 수학은 수준별 학습 체계를 반영하여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였습니다. 중고등 핵심 브랜드인 빠작국어와 하이탑 과학 시리즈는 초등까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질 높은 제품을 개발하고 브랜딩 강화를 통하여 2023년 참고서 매출 350억 원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교과서와 참고서의 시장 점유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품질은 기본이고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당사는 교실 수업 지원 플랫폼인 투클래스를 강화하여 미래교육 콘텐츠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고자 360도 VR 영상, 차시별 수업 콘텐츠 등 다양한 콘텐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동아출판은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고도화를 통하여 교육 출판 시장에서의 차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당사의 주요 전략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거민정 교과서 사업 확대. 둘째, 참고서 리딩 브랜드 육성. 셋째,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고도화입니다. 이 세 가지 전략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보유 콘텐츠의 OSMU를 확보하고 수익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동아출판은 좋은 사람과 앞선 기업 문화를 바탕으로 우수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1등 브랜드로 키우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최고의 교육 콘텐츠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동아출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매출 및 손익계획입니다. 2022년 매출 1,000억, 영업이익 175억 원 예상합니다. 사업구조를 내실화하고 전략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교육 콘텐츠 사업의 매출과 수익성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은 매출 1,050억, 영업이익 2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IR 시작 전 여러 투자자들께서 해주셨던 질문 중 대표적인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학생 수도 감소하고 학교 시험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참고서 시장이
점점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대응한 동아출판의 중장기 전략은 무엇입니까? 학생 수 감소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은 학생 하나하나의 역량, 학습 수준 등에 맞춘 개별화 교육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동아출판은 77년 동안 양질의 콘텐츠를 축적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디지털화하고 플랫폼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변화에 대응한 투자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에듀테크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사업 기회도 모색하여 더욱 발전하는 동아출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아출판의 IR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스24 상무이사 최세라입니다. 2022년 예스24 실적 전망과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 소개와 함께 주요 마케팅 지표, 시장 현황을 설명드리고 실적과 전략, 비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스24는 1999년 시작한 국내 첫 인터넷 서점으로 2008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2005년에 파주 물류센터를 구축해 서울 지역 당일 배송을 일찌감치 시작했고 2013년에는 대구 물류센터를 추가해 총알 배송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강력한 물류를 기반으로 음반, DVD, 기프트 등 다양한 상품을 사업에 추가하였고 온라인 도서 판매 1위의 영업력을 바탕으로 이북, 전자책 구독 서비스 북클럽, 이잉크 단말기 크레마 시리즈까지 독서 관련 원스톱 플랫폼을 완성하였습니다. 예스24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웹소설 웹툰 기반의 콘텐츠 사업을 강화를 위해 YNK와 스튜디오 예스1을 설립하고 북파를 연달아 인수하며 그 영역을 확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콘서트와 뮤지컬 티켓 판매, 광진구와 대학로의 시어터 운영 등의 문화사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회사 아티피오를 설립해 미술품의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조각 판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회원수는 2,030만 명으로 매월 1,000만 명에 가까운 고객들이 예스24를 방문하여 3억 5천만 페이지를 열람하면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즐기고 계십니다. 웹진 채널 예스, 팟캐스트 체키라웃, 유튜브 예스TV 등을 통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정보를 체험하고 구매로 이어지는 선순환은 저희 예스24가 창립 후 한 번도 꺾이지 않은 성장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서정류의 온라인 쇼핑 연간 거래액이 2016년 1조 3천억에서 2021년에는 2조 6천억으로 5년간 연평균 15% 성장하였습니다. 2019년 발발한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고객들의 온라인 유입세는 거리두기 이후에도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서의 온라인 구매를 경험해본 고객들이 오프라인으로 다시 이탈하지 않는다는 점은 온라인 시장에서 독보적 1위를 지키고 있는 예스24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시장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예스24는 올해 9천억 정도의 거래 매출을 예상합니다. 2013년 거래 매출 4,800억 대비 지난 10년간 약 87%, 연평균 7%씩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남아있는 시장이 많다는 것은 앞으로도 오랜 기간 예스24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스24는 업계 1위의 영업력과 2천만 고객을 바탕으로 강력한 물류 기반의 문화상품 판매,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확장기를 지나 컨텐츠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웹소설, 웹툰 사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하였습니다.
해외 작품을 국내에 출판하고 다양한 레이블의 웹소설을 자체 제작하는 YNK 미디어의 설립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원스토어와 합작하여 웹소설 기반 OSMU를 지향하는 스튜디오 예스1을 설립하였고 2022년에는 여성향 웹소설의 강자이며 자체 플랫폼까지 갖춘 주식회사 부파를 인수하였습니다. 또한 예스24는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1등 문화 포털의 위상을 더욱 굳히기 위해 미술품 사업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예스24 100% 지분으로 설립된 아티피오는 고가의 미술품을 다수의 회원들이 분할 소유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분할된 소유권은 외부 제3기관의 블록체인 기반 장부에 기록되어 언제든 열람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성을 제공하면서 내부 채용된 전문가가 가치를 검증한 좋은 작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막강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상장사 예스24의 100% 자회사라는 점은 그 어떤 보증수단보다 든든한 신뢰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제 예스24 재무실적과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회계매출 7천억, 영업이익은 140억을 전망합니다. 내년은 각각 7,500억과 16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반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88억 원을 달성한 상황이라 말씀드린 예상치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서, 음반, 기프트 분야는 다양한 상품과 물류 경쟁력으로 독보적인 시장 지배력을 유지할 것이며 이북과 오디오북, 전자책 단말기, 구독 서비스 북클럽 등의 디지털 생태계에서도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춤했던 공연과 뮤지컬 산업은 정상화되어 대형 콘서트 독점 판매, 베뉴 사업을 통한 매출액은 전성기였던 2019년을 이미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스24는 여기에 신규 IP 확보와 지속적인 K 컨텐츠 투자, 미술품 관련 사업을 강화하면서 대한민국 대표 문화 컨텐츠 기업이라는 비전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발표 시작 전에 여러 투자자들께 미리 받은 질문 중에서 중요한 질문 2가지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이후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비대면 배송 상품의 매출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가장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난 2020년과 21년 2년간은 오프라인 이용 고객이 온라인으로 많이 유입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의 편의성과 예스24의 강력한 서비스를 경험하신 고객들은 이탈 없이 지금도 꾸준히 이용하고 계십니다. 편리하고 빠른 배송을 경험하고 마일리지를 쌓아가면서 또 다른 구매로 연결되는 선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본격 완화된 올해도 작년 대비 전 사업 분야의 매출이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택배 비용은 계속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예상되는데 예스24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많이들 물으십니다. 특히나 저희가 택배 분야를 직접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포장이나 배송이 상대적으로 쉬운 상품인 규격화된 도서와 음반 DVD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발송하는 기업입니다. 이에 따라 가격 협상력이 타 회사보다 월등하다는 점이 제일 큰 장점입니다. 이와 더불어 택배의 배송 한 건당 단가는 거의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당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취향과 니즈를 정확히 파악한 단독 상품의 개발과 제안이 그 돌파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으로 손익을 보존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단위 비용당 매출을 높이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기 위해 인력과 솔루션에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고객 분석을 통해 2천만 회원의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려 주주가치 극대화에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